프로스 개코즈 목적어 투부정사. 쌤 거기 넣은 거지. 근데 사실은 get은 거기 리드 프로스 코즈랑 조금 다른 성격의 동사라는 거지. 원래 분류를 해. 쌤 만든 거야. 근데 쌤은 그냥 거기 넣어버리고 굳이 왜 복잡하게 공부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 어차피. 왜 다른 애들은 왜 안 해? 동아리 때문에. 동아리를 주량이 그러면 일단은 결론을 목요일부터는 내신을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데 왜 내신을 이제 안 들어간 거냐면은 일단 일과를 해놓고 이제 시험 범위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된 건데 그 사이에 얘기가 나오겠죠. 뭘 지금부터 해. 그래서 목요일부터 갑니다. 목요일부터 모신 들어갈 거고 뭐 교재가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일단은 시험 범위가 안 가니까 프린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과 프린트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일단 목요일부터 들어가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숙제 학습은 학교에서 수업했던 일과를 그냥 거의 외워서 오세요. 그냥 거의 분석을 거의 해가지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 내가 다 불러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 알아서 가니까. 본문은 거의 외우듯이 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거의 외우듯이 가야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안 하고 응용도 되고 하니까. 사역동사도 쉽잖아. 근데 이게 예상을 못한 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면 실수해. 예를 들면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되게 복잡한 내용의 다음 글을 주제를 완성하시오라고 영작이 나왔어. 근데 막 단어 가지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막 헷갈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오형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였다. 아니 오형식 만들 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법이나 독해도 맨날 얘기하지만 영어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한 1초 만에 대답 나오게 하는 거랑 0.1초 만에 대답 나오게 하는 거랑 완전히 그냥 몸에 빼어서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역동사나 이런 거 시험 범위 들어갈 때는 약간 시험 문제부터 어떻게 되냐 면 항상 이제 사역동사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대비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다. 일단 오늘 거는 갑시다. 가고 이신으로 들어갑시다. 목요일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일과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일과 예습으로 해와서 예습1가 쉬우니까 거의 외우듯이 외워서 오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외우냐면은 그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외워져야 돼. 그러니까 쉽게 외워질 정도로 본문을 씹어먹는다는 거지 내 말. 본문 내용을 좀. 그러니까 그게 숙제인 거죠? 이거 안 하고. 이 숙제는 이제 오늘로 끝났지. 일단 이건 자꾸 두면 다음 주에 클리닉 하면 되고. 그렇지. 그리고 항상 시험 범위 들어가면은 클리닉부터 싹 바뀌는 게 아니고 항상 클리닉은 지난 수업 복습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의 클리닉은 오늘 수업 복습인 거고 본 수업부터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금에서 일과를 일단 2분쯤 5분 동안 마스터를 해버리는 중. 일과 아마 다는 못 나가 거의 다 나가지. 그래서 이거 다 안 나갔지. 거의 다 나가. 됐네. 거기 거 아닌가? 범위 좀 되죠. 네, 얘기했죠. 시험 범위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한 고1 후반에서 이렇게 되면 교과서가 한 보통 한과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우리 모의고사 정도 기회되는 모의고사 지문 있죠.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 한 15개에서 한 18개, 많게는 한 20개 안에서 이 사이로 보통 들어가요. 과제 하나만 들어가요? 응? 나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거의 하나. 근데 여러분들 첫 시험이잖아. 첫 시험은 조금 이제 쉽게 가거든.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가 한 과만 들어가면 여기에서 모의고사 지문이 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한 12개 정도 들어간다. 조금 많이 들어간다 싶은 느낌 들면 12개에서 15개, 하여튼 한 12개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들어갈 거고 15개 생각하면 되고. 근데 교과서가 2가 들어간다. 그럼 진짜로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 모의고사 외워야 돼요. 왜냐면 몇개 안 되잖아. 몇개 안 되잖아. 오히려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왜 외우냐면은 본문을 달달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조금 숙지가 되면은 본문을 달달 마스터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너희가 본문을 달달 마스터한다라는 개념을 내가 머리로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본문을 거의 이제 외우는 건데 생각 없이 this, is, you are, but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 흐름이라든가 어버 포인트라든가 우리 중학교 때 한 것처럼 그
멀티 테스트처럼 중학교처럼 본문의 어법이나 내용 흐름이나 어떤 문장의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이렇게 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외워야 학생들이 일단 조금 먼저 본문을 달달 볶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너희가 달달 볶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외우기 시키는 거죠. 그걸 시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통성 있게 얘기하면 그럼 외워야 되냐? 아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달달 볶고 그냥 완벽하게 숙지하면 되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 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조금 외워주는 거지. 외우려면은 다음 못 따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됐고 그리고 동아리 구성됐고 후반부니까 34번부터 가면 되잖아, 그렇지? 쭉 갑시다. 이제 독해 마지막인데 33번은 되면 되겠지? 그냥 합시다. 쭉 해봅시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니 이거? 아니 응.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 열었어. 선생님 저희 내신 방금 하면 그거 하면 돼요. 반 어떻게 해요? 저거 할까요? 방 완전 다 바뀌겠네. 어떻게 나뉘어요? 그냥 다 다음번에 지금 다 교화가 5시 반. 여기 5시 반에 여기 교화 다 앉아요. 9명. 9명. 하면 돼. 기타 학교는 기타임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바로 되시나? 얼굴이 가리네. 나중에 시험 예신할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지금은 일단 체크 다 해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심산이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 그거 안 된다. 지금 바로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쌤 얘기한 것처럼 레슨 때 바로 외워버리면 돼. 레슨 때 바로 거의 본문에 너희가 이제 필기할 거 다 아울러서 다 외워서 오고 그리고 수업 시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달달 껴야 되는데 그 반복을 달달 껴는 거지. 뭐 분명히 들어가면은 일단 지금은 그냥 체크만 이렇게 해놓고 예쁘게 체크 이렇게 해놓고 대충 알겠으니까 외우는 건 나중에 이렇게 하는 생각 되게 많거든. 그래도 나중에 제대로 못 외워요. 나중에 돼서 그러면 시험 코앞이 돼가지고 꼭 외워야 되나요? 일단 소리 하고 안 외워줘요. 일단 소리 하고 분명히 외웠는데 또 까먹어요. 왜냐면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 이제 한가 외워놓고 모의고사 지문이 14개잖아. 걔들 또 다시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외우다 보면 앞에 뭐 까먹거든. 그러면 여기도 지지난주 명작 지금 해보라 하면은 안 되잖아. 하다못해 문장 2개도 그런데 한국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쨌든 간에 문장 몇 개 외우는 것도 그런데 본문을 몇 개 외운 거 한 2주 지나면 다 사람은 까먹거든. 그래서 나중에 외워야지는 어차피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얘기한 것처럼 결국 그게 장기성 기억까지 가려면 본문에 대한 어떤 내용 흐름이나 어법이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받쳐줘야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지. 그냥 여기서 사이언티픽 knowledge 캔나 하고 외운 거는 진짜 하루 까먹고요. 3시간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씹어먹는다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갑시다. 너무 싫다. 뭐? 너무 싫다. 쉬운데? 쉬워. 씹어 먹으면 돼. 그거 그런 애들이 많아. 아까 말했던 그런 애들을 골치 아프지. 이거 하나 외우려면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런 애들이 이제 골치 아픈 너무 거지. 어렵다. 그런 애들 골치 아픈 거고. 그냥 술술 외워줄 수 있는 애들은 그냥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과학 지식은 비판할 수가 없다 주제겠죠. 왜냐하면 사이언스가 represent natural object를 as members of a specific class rather than as individual entity 하기 때문에 일단 주제는 모르니까 원인만 따지면 뭐 에릭 한 거 같은데 해봐. 과학이 쉽게 핵심만 다 해석하시면 자연적인 사물을 개별의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체적인 수의 매치를 오브젝트를 대표하는 아무 의미 없는 번역이잖아요. 과학이 자연적인 사물을 개인이 아니라 스피시픽한 걸로 한다. 구체적인 걸 멤버로서 사용한다. 더 쉽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종합으로 본다. 맞아요. 그게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스페시픽하고 그 뭐냐 인디비주얼은 같은 단어라고 하지. 깡패 했어요. 단어 두 개도 쭉 갈라서 왼쪽은 뭐였냐면 general, common, ordinary, public, 컴플렉스. commonplace. 어떤 거? 공통점, 공통으로 묶어주는 거. 오른쪽은 뭐였죠? specific, individual, uncommon, extraordinary. 쭉 같은 거 기억해요? 스페셜은 거기 들어있지 않은데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스페셜까지. 그래서 오른쪽은 뭐한 거? 개체가 가지는 거. 이렇게 기억나? 기억 안 나요? 헷갈린 것만 기억나고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그거 진짜 중요해. 그거 진짜 중요해. 특강에서 쌤이 만든 것 중에 거의 수업마다 거의 맨날 써먹는 거의 키 그거 중에 하나인데 페이지도 알아요? 네. 하도 많이. 페이지. 이게 14페이지 아니다 14 이게 맞네요 14. 와. 의사. 아,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general, universal, ordinary, typical, common 밑에 있는 특히 shared, generalized, standard인데 여기 있는 단어들 오른쪽 세 번째 때 보면 다 번역할 때 조금씩 다르지만 세 번째 뜻이 전부 다 공통이잖아. 이쪽은 전부 다 공통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에릭과 여기 주연이의 그래서 에릭과 주연이의 general trait은 공통 특성이고 typical trait도 공통 특성이고 shared trait 당연히 공통 특성이고 generalized 특성도 공통 특성. 이쪽은 전부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이쪽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개별인 거야. unique, specific, extraordinary, uncommon, individual, 사적인, private, personal, distinct 구별되는, separate 구별되고, exclusive 개별적인. 이건 전부 다 개별적인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에릭의 personal trait, distinct trait, independent trait이라고 하면 남들은 없고 에릭만 가지는 탁월한 못생긴 같은 약간 에릭만의 자기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무조건 외워주는 게 뭐예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그냥 글을 그냥 짚어버려도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specific은 individual하고 같은 말이야. individual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면 더 잡아줄 거.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이렇게 A고 이렇게 S까지 해서 이렇게 B가 되는 건데 이 수구가 뭐냐면 A 래럴된 B거든요. not A but B 같은 개념이라 B가 아니라 A란 말이야. 이 표현의 특징은 뭐냐면 A, B가 서로 어떤 개념이 돼? 반대되는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단어를 다 버리면 아니잖아.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스페시픽이다라는 말은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인디비주얼이랑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members of a specific class인 경우는 정보가 많잖아. 멤버라는 정보도 있고 스페시픽이라는 정보도 있고 클래스라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지 몰라. 이거는 네이티브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구체적인 클래스의 멤버다라고 하면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클래스의 멤버라는 뜻인지 아니면 구체적이지만 어쨌든 클래스의 멤버라는 뜻인지 아니면 클래스보다 어떤 한 멤버가 중요한 건지 우리 알 수 없단 말이야. 어디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지. 근데 뒤에 있는 대비가 되니까 인디비주얼 엔티티가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인디비주얼하고 대비가 되는 게 딱 보이는 게 누구죠? 멤버도 괜찮지만 클래스라는 거지. 클래스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이라는 게 클래스라고 보는 거지. 클래스의 멤버다. 결국 이 클래스 중에 하나다. 멤버즈라는 말은 뭐 원즈 오브 어 스페시픽 클래스 대비니까 클래스라고 봐야지. 예를 들면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쥐하고 여기에 있는 그 뭐 곤충하고 바퀴벌레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그 바이러스 균에 대한 실험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쥐인데 이 쥐는 내가 우리 실험실에서 내가 이름 붙인 미키라는 이 쥐고 옆에 있는 쥐는 제임스라는 쥐가 있으면 두 개의 쥐를 다르게 취급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걔는 그냥 쥐인 거야. 쥐라는 어떤 스페시픽 클래스의 어떤 멤버로서 실험에 가담을 하는 거라는 거야. 이것도 뭐가 아니라 인디비주얼 엔티티가 아니라 이해 안 되나?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하나 더는 뭐냐면 여기서는 레프레젠트로 가서 우리가 외운 수거랑 조금 다르지만 이 S는 너무 활용도가 높거든. 레프레젠트 A 그렇죠. A 예제 B로 흘러가면 A랑 B랑 뭐 하다는 소리지? 서로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의 어떤 사물들을 우리 과학에서는 자연에 있는 사물들을
약간 특이한 개체로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취급을 한다? 어떤 그 종 내지는 그룹, 클래스로 구별을 한다라는 것이 됐습니다. 이것도 해봅시다. 이거 영작 갑시다. 어, 굉장히 좀 가는 거죠. 어. 왜냐면 이게 좀 큰 힌트거든. 좀 큰 힌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같은 이걸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맨날 말하죠. 이게 뭐야? 논리적인 분석이란 말이야. 이 논리적인 분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번역이. 그래서 science-based approach는 claims that 이라고 들어가는데 aesthetically relevant properties가 only those property인데 당연히 뒤에 뭐 나올지 알겠죠? All members of a natural kind가 share with 일치한다는 거지. 핵심만 얘기를 하면 이학과 관련이죠. 일단 맞기는 맞거든. 그러니까 미학과 관련된 특성. 쉽게 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특성이지. 이 아름다움에 대한 특성은 어떤 특성이다? 서로 공유된 그렇지. 말이죠. 공유되는 특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에릭은 못생겼는데 비율은 하면 좋은 거 맞출 수밖에 없네. 예를 들어서 에릭은 못생겼지만 주연이는 잘생겼다. 이런 게 과학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라는 거야? 멤버 전부 그렇지. 멤버 전체가 공유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인디비주얼로 가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 그게 그렇게 이해된 거 맞죠? 그렇죠. 여기 이 정도면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이에요, 얘들아. 이 정도면 수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내가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당히 그걸 간 거거든. 내신에 너무 쫄지는 마. 내신에 너무 쫄지는 말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첫 시험은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조금 벅찬 분량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중학교 때도 해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 그 쉬운 본문의 그 쉬운 어법 가지고도 하면 실수가 이렇게 나오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첫 시험은 조금 어렵지 않은 지문을 너희가 남들보다 훨씬 더 그냥 알다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씹어 먹어줘야 돼. 씹어 먹어야 돼. 여기 있는 첫 번째 내신 범위 가지고 이제 좀 고군분투해야 되는 친구들은 아직 조금 기본기가 부족한 독해가 약한 친구들을 보면 되고 여러분들은 해석도 쉽게 될 거고 내용도 뭐 외우라면 외우실 거고 할 건데 거기서 설렁설렁 하다가 실수하는 거, 삽질하는 거. 근데 그 실수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나오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오면 100점 맞을 거, 뭐 예를 들어서 한 70, 80점 되는 거 한순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 78점 나왔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 했는데 막 반에 막 나름 이제 상위권 애들 막 90점 내가 수두를 빡빡 올릴 수도 있단 말이야. 수두를 빡빡 하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차피 상위권 애들은 다 기본기 단단한 애들 또 자기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대 너무 쫄고 없고 그냥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끝내버리고 다음 질문도 들어가면 또 바로 끝내버리고 그럼 어차피 애들이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은 첫 수업도 요만큼 할 때는 할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시험 기간 다 정리되고 시험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아까 말했던 한 본문까지 합치면 한 14개의 지문이 머릿속에 다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 나는 뭐 한 거야? 일부분 까먹고 이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되거든. 보통 거기서 애들이 박태가 많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부분 할 때는 다른 자기는 뭐 한다고 했는데 제 최악은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나중에 외워야지 하는 애들 이제 게임 끝났을 때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지문이 이제 앞에 한두 개, 두 개, 세 개 줄 때는 나중에 외워야지 하고 만만하게 봤지만 지금 되니까 몇 개 외워야 돼? 모의고사 지문 거의 뭐 한 10개를 지금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외워져? 아니, 절대 안 외워지죠. 그럼 뭐 하지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겁이 나는 거지. 거기다 막 모르는 업도 막 보이고 막 내용도 막 문제 풀어보니까 막 헷갈리고 그러면 거기서 막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은 하나야. 그냥 시험 범위 들어가면 범위가 나눠져 있을 때 이거를 2주, 3주 지날 때까지 상관없이 그냥 완전 그냥 외워버려야 돼.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럼 돼요. 너희 그쪽 것도 없다. 왜냐면 너희가 풀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안 들어. 어느 정도 수행해 보면 되면은 거의 안 했는데 한 번 해준 적이 있거든. 애들 중3 때 걔들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를 어떻게 걔들 같이 공부하는 그런 타이밍이 생겼어. 하필이면 그 학교에서 쓰는 고1 쓰는 부교재를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교재랑 겹쳐진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됐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중3 학생들한테 그냥 한번 풀어봐 하면서 그
교과고 시험인데 당연히 제대로는 아니지. 교과서 부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부분이지 한 3분의 2 정도 됐죠 이렇게. 그리고 그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줘봤거든. 잘 풀더라고. 거의 맞추더라고요. 거의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조건 없다. 조건 없다. 시험 모의고사 이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난이도. 아니 고1 모의고사 들어가잖아. 이거 고1 거잖아요. 옛날 거 쉬워서. 아니 그래도 다르지. 어휘 자체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문에서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네. 어? 네. 나이까지 안 공부 안 나와. 해야겠다. 결혼하겠다. 해야겠다. 그렇게까지 안 나와. 수학이나 해야겠다. 아, 뭐? 수학이나 해야겠다. 수학이나 그래서 실수 벙벙벙 해가지고 헤헤 하면서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아닌데요. 저는 어렵던데요. 하면서 왜냐면 시험장 가면은 생각 안 나요. 시험장 가면 생각 안 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갈라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다. 아까 이것 조금 안 가르더라고. 여기서 이거 섞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미적으로 아름다운 속성들과 공유하는 속성 섞어버리지. 아니지. 동사가 기준이거든요. 주어가 아름다운 속성. 뒤에 있는 이 꼴 무슨 속성이다? 공유하는 속성이다. 아까 쌤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종 전체가 인간이 아름다운 거지 거기서 뭐 원빈을 잘 생각, 쌤 뭐 생각 이런 개념은 과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끄러. 자, 하지만 this is naturally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당연히 이제 아까 반대로 가겠죠. When we experience nature를 할 때는 we do not experience it as species로 하지 않잖아요. as individual.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그 자연을 겪을 때 종이 아니라 개인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다 다람쥐를 봐도 막 이름 붙여주고 뭐 이렇게 뭐 똘똘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짱짱아 뭐 이렇게 하면서 개체로서 우리는 접근을 한단 말이야. 과학에서는 안 그러지만. 자, n 가속 갑니다. as separate. 어쨌든 흐름은 조금 지금 여기서 좀 바뀌었습니다. as separated into individual object. 뭐 as는 항상 만만한 게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 조금 하자면처럼 같이. Nature는 can have aesthetic property를 가질 수 있는데 that are not entailed by its scientific description 할 수가 있다. 개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분리된 개별 사물로서 자연이 아름다운 특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묘사가 될 수가 없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미 여러분 흐름이 더 센 게 할 말 다 했어. 여기서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예전처럼 가치가 되어서 개별적인 물체로서 분리되어진 것처럼이라고 했지만 지금 글의 흐름 알겠지만 지금 바뀌었잖아요. 개별적인 흐름으로 분리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은 뭐를 가질 수 있다? aesthetic property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are not entailed by가 되는데 entail 특강 때 많이 했습니다. entail. 이게 tail이 꼬리고 en은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entail은 기본적인 어근은 꼬리를 만드는 거고, 야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내 뒤에 꼬리처럼 따라와 이거예요. 그래서 entail 그거예요. 내 뒤에 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를 따라가다. 조금 다른 말로는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항상 뒤에 달고 다니는 걸 이제 비서등을 수반하다. 그러니까 수반하다는 말 알죠? 여기서 자기 동행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따라가다가 결과를 가져오는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수동태니까 과학적인 묘사에 의해서 따라가지지 않는 또는 과학적인 묘사에 의해 수반되어지지 않는 미적인 속성인데 무슨 말이지? 과학적인 묘사? paraphrasing. 과학적인 묘사?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이 글의 키워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렇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인디비주얼로서 아름다운 거냐, 아니면 어떤 클래스의 멤버로서 아름다운 거냐. 그런데 과학은 어떻게 기준해 봤다고?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렇지. 스페시픽이라는 줄 알고 지금. 스피시티지 어떤 종으로서 어떤 그룹의 클래스의 멤버로서는 과학의 아름다움을 취급을 했는데 엎었잖아요. 아니다. 인디비주얼 오브젝트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과학적인 묘사를 따라가지 않는 거지. 과학적인 묘사는 뭐 얘기하는 건데? 그래, 어떤 멤버로서의 아름다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묘사를 약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앞에 그건 거지. 뭐에 따르는 거? 어떤 클래스에 따르는
aesthetic. 그렇죠. 갑자기 스펠 헷갈리네. 위에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에 따르는 어떤 미학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닌 다시 아닌 앞에 있는 이 aesthetic property는 당연히 뭐랑 같은 말이고 바로 앞에 얘기했던 individual object로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과학에서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Natural science는 can explain 이것 때문에 낚이지 말고 the formation of the waterfall의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it은 has nothing to say about our experience of the majestic Victoria Falls when viewed as sunset, its red와 orange countries and captivating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시잖아요 지금. 과학은 뭐라고 보는 거야? 과학은 뭐야 아름다움? 계곡. 그냥 그 빅토리아 호수의 노을 지면서 노을 질때 딱 노란색, 빨간색 하는 거 그런 거 설명. 그걸 과학이 한다고? 못한다. 없다. 그거는 과학이 has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다.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빅토리아 황혼 졌을 때 빨간색과 오렌지 빛깔의 물결들이 막 이렇게 나부끼는 빅토리아 폭포의 이 풍경은 굉장히 뭐한 거니까 인디비주얼 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학은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Formation of the water. 그 일반적인 모든 공통된 어떤 형성에 대한 어떤 클래스로서 그룹으로서 어떤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Geology는 can explain입니다. 여기서 geology라는 원리를 가지고 explain the formation of 능공고로 crater. crater가 이제 그 화산 분화구거든요. 탄자니아에 있는 응공고 분화구의 형성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but not its painful and breathtaking beauty at sunrise. 햇빛이 쫙 떠오를 때 그 이 분공고 약간 이 언덕 같은 거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숨이 멎을 듯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 The fog 안개가 slowly lifting above 이 분화구 위로 싹 이렇게 올라오면서 alone hippopotamus가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어떤 히포 하마가 dark and heavy in the lake 호수에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타는 그 풍경을 묘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 괴리입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클래스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좀 더 개별적인 거다. 그치? 이걸로 비유를 들었냐 이해 안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이는 아름답지만 염색하면 재밌겠다. 할 거예요. 여기 이거 즐긴 거 맞지? 내가 막 한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석했지 얘들아. 네. 이런 부분은 엎어 필요 없이 그냥 생생한 그 느낌으로 그냥 해석하면 된다. 다 분사 구문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문장의 반이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의 앞부분에서 이제 개념 정립을 못한 학생들은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 뭐지 무슨 다큐멘터리 자연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이건 불교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가 나올 까 그러면 인디비주얼 뷰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지. 2번이네. 3번이네. 3번. 내 처음에 진짜 1번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쓸만한 부분들은 조금 많이 있죠. 왜냐하면 트루 뷰티 오브 마더 네이처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 중 5분은 조금 갈 수 있는데 디벨로 자체가 혹시 모르더라도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게 가치를 없게 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연이 할 수 없다니까 애들이 제대로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가야지. 이게 자체가 디벨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4번도 보면 3번도 보면은 여기에서 evolutionary process of each species인데 일단은 프로세서라는 과정 자체가 이건 뭐지? 과학이 잘하는 거.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건 과학이 잘하는 거죠. 이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있는 correct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뭐 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정도가 가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다른 건 2번, 4번은 아예 말도 안 되고 그렇죠? 됐네요. 내용 충분히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에스테틱? 아니요. 아니야 안 할게요. 아니요. 안 할게요. 자, 이거 필기 얼마 안 되지만 하고 보자. 혹시 3번은 왜 안 해요? 틀렸는데. 해도 돼? 하자 그러면. 나 이거 지난 시간 건 줄 알고 30. 아. 이번까지 하자. 와 진짜 이거 길다. 영재 이 끝이겠지. 다른 것도 많은데 앞에 소문이 많아. 청포도 같은 거 있잖아. 소도는 다른 사람이랑
안 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나 1시간 동안 했어. 나 잠 어제 했는데 4시 50분 끝내서 맞아. 6시 40분에 끝났는데. 오픈이라 어제 너무 좀 놀랐지. 그냥 바나나 정도 아니 수강을 저 애들 문제형이야. 그래서 제가 빨리 해석하겠습니다. 나 도와줘. 깜냥을 생각하는 기억이 돈 잘 번다. 그랬어? 잘한 것 같아? 아직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게 시험 이러는 거 넣으면 들어가. 아, 2학년 특징 이 정도 난이도로 시험 나오지 않을까요? 그치. 여기서 이제 말한 것처럼 내용은 조금 더 특이는 해요. 요즘 스타일. 그 내용 뒤튼다는 게 앞에 아까 여기는 조금 뒤튼 편이다. 2학년 때는 이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조금은 더 어렵다는 거지. 2학년. 저 2학년 때 3학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아 너희 네. 올겨울 방학 때는 3학년까 해야지. 어, 2학년 거 어려운 거랑 3학년 거까지 좀 가야죠.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2학년, 쉬운 3학년 중까지 가야죠. 어려운 1학년은 아니에요. 어렵게 했어. 했어요? 이미 했어. 언제 했어? 아, 이 책 전에 했어요? 그 전에 했어. 아니 저는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이 책 전에 그 쉬운 2학년 거하고 지금 이게 어려운 1학년 거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어려운 걸로 그까지 팔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고 2학년 걸 들어가야 되는데 2학년 거가 너무 어렵게 가는 부분으로 가는 거는 너무 확 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자 식으로 간 거예요. 지금. 오케이 여기 갈게요. 그 비교 대상이 1학년 어려운 게 아니고 2학년 어려운 거랑 비교한 거였어. 그래서 또 베스트 애카데믹 리터러처는 됐죠? Provide empirical support를 제공해준다. 다시 for the thesis 데이터의 인간에 대해서 항상 첫 문장이 쉽게 안 주거든. 여기를 잘해줘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대한 양의 학문적 경험적인 지원을 준다. 빈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뭐 해석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 동사. 도와준다. 일단 동사는 프로바이드. 잘했어요. 너희 프로바이징 거 몰라서 한 게 아니고 더 확장시켜서 하는 거였어. 아니 이게 그 어. 동사 말하기 전에 그냥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길게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공해 주는 거 맞고 서포트를 제공해 주는 거 맞는데 우리가 흔히 지지를 제공해 준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게 뭐 준다는 소리야? 지지해 준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아카데믹 리터러처 이것도 오해하지 말게. 리터러처가 첫 번째 의미로는 문학이라고 좀 많이 쓰는데 두 번째는 그냥 문헌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리터러처의 문학이라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막 아름다운 소설이나 막 시 같은 거에 떠오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카데믹 리터러처는 아카데믹 자체가 학문이잖아. 이때는 이 문헌이라는 말은 거의 무슨 느낌만 남는 거지? 어떤 글 자료? 약간 이런 느낌? 글로 된 자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테시스는 무슨 뜻이니? 명제.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명제라고 찾아봤을 문제라고 때 나와 있어요. 나와 문제. 있어요. 뭐 괜찮아요. 하이퍼테시스는 무슨 뜻인지 알죠? 하이퍼테시스. 상위 명제. 테시스는 보통 이론으로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에요. 가설? 가설. 하이퍼테시스가 가설이야.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이론인데 가상의 어떤 이론이니까 가설이 되는 거고 테시스 자체는 이론. 그럼 이거는 되게 따지고 보면 되게 쉬운 문장이야. 이거 자료잖아.
네. 많은 학문 자료가 이론을 뭐 해준다? 지지해준다. 서포트.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폭넓은 학문적인 문헌들은 여기에 대비해야 하는 어떤 이런 이론에 대해서 어떤 실증적인 지지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 실증적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엠퍼라클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실증적인이라는 이 뜻 자체가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실증이 무슨 실증적인 있으면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거기에 뭐가 있는가? 자료들이 이제 경험 맞아 경험이라던가 실제 예시라던가 실제 어떤 데이터라던가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자료가 있는 걸 엠퍼러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아카데믹 리터러처니까 엠퍼러컬 서포트를 제공해 주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데시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데시스는 일단 빈칸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이 아카데믹 리터러처가 이걸 좀 자료를 보충해 주는 거죠. 굉장히 라지 데이터 세트는 뭐라고 할까요? 아카데믹 리터러처랑 같은 거겠죠. 이 많은 자료들이 have been constructed 되어졌어요. measuring firm environmental behavior와 굉장히 financial performance를 across a wide number of industries와 굉장히 over many years를 쭉 해서 결국 뭐 했다라는 거지? 그 환경 비전이겠다. 장애가 재정적 어디 포인트 쉽게 줄여서 환경이란 재정적 수행이 한 오랫동안 하고 산업에서 많이 했대요. 자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재정적인 환경적인 거냐, 거 측정했대요. 측정했다. 재정적인 거, 환경적인 거 측정했다. 특정했다. 그 단어가 키워드일까? 항상 그 어디 단어가 중요한지는 앞내용과 연결을 시켜주는 게 거기한 데이터 세스가 수리가 됐는데 경우 환경적 행동이랑 재정적 수행이 방대한량의 산업이랑 오랫동안 측정되어졌다. 많잖아 정보가. 많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환경적인 거, 재정적인 거 측정했다. 됐다. 맞아 그거밖에 없잖아. 그 중에서 어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많잖아요. 그럼 환경적인 게 중요한 아, 환경이랑 재정적인 거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둘 다 측정했다고 하니까. 힌트를 줄게요. 이론 힌트를 줄게요. 여기서 이 결국 라지 데이터셋은 결국 라지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 근데 우리가 좀 어이없는 거는 동사가 참 재미가 없잖아요. 구성되어졌다. 뭐 별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라지 데이터셋은 앞 문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결국 얘는 뭐 해야 되는 놈이야? 결국 뭐 해야 돼? 지원해주는 놈. 그랬어. 이제 데시스를 서포트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속성은 당연히 뭐랑 관계가 있느냐면은 어떤 데시스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면 환경적이니까 서포트해줄 수 있다? 아니면 재정적이니까 서포트해줄 수 있다? 조금 그렇잖아. 너무 좀 그거 하잖아. 그치? 환경적인 행동이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서포트해준다. 그 이제 방금은 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유추를 할 때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여기는 메저링 측정을 한 건데 환경 행동과 재정적인 퍼포먼스를 측정을 한 거야. 그럼 왜 하필이면 환경하고 재정을 측정을 할까? 조금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억지로 관계를 더 들어가지는 말고 여기서 주어진 거는 firm한 environmental behavior와 financial performance가 되는 거고 이것도 across a wide number of industries와 거기다가 over many years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거? 많은 거. 맞아요. 그게 다예요. 여기 계속 한 게 뭐냐면은 firm 그 다음에 across a wide number over many years 이런 거예요. 굉장히 폭넓은 범위의 산업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 환경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이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이런 증거들을 다 모아다가 그래서 라지 데이터셋이 뭐 되어진 거다? 구성되어지는 거다.
굉장히 폭넓은 이 넓은 자료를 다 모아다가 확실한 큰 덩어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지. 지금 이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가기보다는 그 정도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그 산업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이런 환경, 재정,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다 합쳐다가 이런 어떤 라지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으로 가줍니다. 밑에 들어가서 while 그래서 그 아까처럼 이제 그 하는 게 이게 참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뜻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작동하냐면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역이라는 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의역은 뭐냐면 그 행간에 숨어있는 본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의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의역은 본문을 내용을 좀 바꾸는 거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무 또 오버해서 많이 나가면 안 되거든. 그럼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잖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너무 오버하면 또 안 된대요. 적당하게 해야 된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 기준은 항상 뭐라고 보면 되지? 항상 앞문장. 딱 앞문장에 직결되는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더 어떤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애매해. 좀 더 읽어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리저치는 굉장히 not unequivocal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there is an evidence suggestive of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performance와 financial performance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관련시켜 가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잡아도 되는데 앞쪽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많이 간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면 이제 원 이끼고거리 뭐라는 거 아닐까요? 원 이끼고거리 뭐? 이것도 해보면 되죠. 여기서 추석 있잖아. 저기서? 있네. 이쪽에서는 않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명료한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그냥 이런 주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결과는 명료하지는 않지만 근데 앞에도 이미 우리가 눈치를 챘겠지만 fir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미 확고하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야. 완벽하게 명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하다라는 거지. 증거가 긍정적 한정이랑 대전적 사이. 증거가 일단 맞고 조금 더 가자면은 아까 했던 식으로 가면 어디가 조금 잡아주면 될까요? 긍정적인 아는 소모가 것들 되는 사이에서 지나갔다. environment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조금 사이에 사이에 positive 그렇지. correlation.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얘를 조금 잡아도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environmental performance와 financial performance 사이에는 굉장히 뭐가 있다?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일단 포지티브 상으로는 빼도 돼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갑자기 이제 누가 조금 중요해진 거야? 코릴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앞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측정을 해서 뭔가 확실한 자료를 폭넓은 자료를 잡아냈는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환경하고 파이낸셜 퍼포먼스 사이에는 뭐가 있구나?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다라고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이 포지티브는 살짝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포지티브가 긍정적인도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의란 뜻이 있고 네거티브가 마이너스 의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참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지? 양의 관계니까. 그렇지, 양의 상관관계. 수학이나 이런 데서 안 배웠어?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는 게 양의 상관관계죠. 그럼 음의 상관관계는 A가 증가하면 B가 그렇지 감소하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약간 이 부분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려운 표현이긴 하다. 환경 퍼포먼스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이 더 보호가 잘 되면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쯤 가면은 앞에 있었던 수없이 많았던 이런 얘기들이 물론 주제에 있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새로운 약간 이거 주제별로 여러분 잡아주면 돼요. 여기에서 앞문장은 조금 위험했고 여기서는 잡아줘도 되는 거지. 인바른 퍼포먼스와 파이널 퍼포먼스 차이가 있어. 자 보자. In our own work에서 we find that 다 찌끄레기잖아. 10% decrease in the company's toxic emission이잖아. 이게 뭐 한 거지? 주어? environmental performance가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증가한 거지. 왜냐하면 회사에서 독성 배출을 10% 낮췄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뭐한 거지? 이득인 거거든요. 지금 긍정적인 상관관계. As reported 이건 좀 찌끄레 얘기예요. 이게 동사 아닙니다. as가 붙었기 때문에 reported in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Toxic Release Industry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 설명 붙었으니까 막 붙었는데 결국 우리가 볼 건 이 주어에 이어진 동사가 어디 가서 동사? 그렇지 여긴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결국은 뭐 했다? 3% increase in firm's financial performance. 게임 끝난 거야. 앞에 있는 다 그대로 외신 거지. 조금 이해 안 됐어? 이해 안 됐어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주어에서 여러분 논리적인 분석 능력으로 아 요게 곧 뭘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기에 플러스에 environmental performance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as가 붙었기 때문에 추가 내용이 쭉 붙어 있는데 보고된 것처럼 어디에서 미국 환경보호기관의 독성 방출 어떤 자료에 대한 어떤 이 자료집에서 보고되어진 것처럼 알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거기다가 또 하이픈도 지금 붙였단 말이에요.